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이 환자분은 30 초반 여성분이시고 이전에 필러랑 그리고 코끝에 실을 넣어가지고 높이를 올려보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콧대는 좀 울퉁불퉁하고 코끝은 마음처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요거는 필러를 녹이기 전에 코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보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고 코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필러를 녹인 거예요. 필러는 수술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녹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하루 전까지 녹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당일날 녹이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당일날 녹이게 되면 수술방에서 콧대의 높이를 잡을 때 너무 낮아 보여서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술 전날까지는 녹이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진이 찍은 각도나 이런 거에서 살짝 달라지는 모양이 있긴 있지만 왔었을 때 콧대의 시작하는 점이나 이 위쪽 파트가 녹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게 되면 필러를 녹이기 전과 후가 아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보면 필러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보면 미간부 쪽만 올라와 있어서 코를 전체적으로 좀 길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모양적인 부분에서 이게 정말로 더 좋은 효과를 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미간부가 올라오고 4분의 3뷰에서는 그래도 좀 더 모양이 나 보여요. 근데 필러 녹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측면에서 봤었을 때 미간 쪽이 좀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CT를 먼저 볼게요. 코가 안쪽에서 봤을 때 비중격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갑개가 양쪽으로 커져 있었고 비갑개 중에 이게 중비갑개거든요. 이 중비갑개가 반대쪽 중비갑개에 비해서 되게 크죠. 그리고 안쪽이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이 검정색으로 돼 있다는 거는 공기가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삼기화된 중비갑개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콩카빌로자라고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특별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얘가 커지면서 비중격을 밀어서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건지 비중격이 휘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얘가 커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형태적인 걸 갖게 되고 비중격만 이렇게 옆으로 민다고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재봤는데 여기 CT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쟀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 바닥 부분까지 재면 한 26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위아래는 25는 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앞뒤로 재보면 위쪽 부분은 한 23mm, 중간 되면 25mm, 아래쪽은 조금 더 27mm 정도 돼요. 그래서 위쪽은 조금 짧긴 한데 중간부터 뒤쪽은 그래도 길이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사용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 피부가 좀 작고 만져보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한테는 보게 되면 코끝을 높였을 때 미간부를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의 경우에는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지 미간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 미간이 높기 때문에 코끝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코끝을 만들어주는 연골 자체가 작거나 약하면 코끝을 그만큼 못 높여주는데 억지로 높이게 되고 억지로 높인 그런 모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은 최대한 그 조건 내에서 올려주려고 하고 콧대를 맞춰가는 식으로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 코끝을 올리는 데는 피부가 타이트했고 연골적인 부분이 그렇게 튼튼하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는 코끝을 올려주고 콧대를 맞춰주는 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콧대의 시작점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최저점이 됐다가 올라오는 코의 시작점은 눈동자 중간과 쌍꺼풀 라인 사이 정도 어느 정도에 있으면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딱 봐도 눈동자 중간 아래 정도에서 다시 꺾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눈동자 중간 약간 위로 가면 되니까 여기 정도에서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옆으로 봐도 한 2, 3mm까지는 갈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코끝이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연골의 사이즈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코끝을 살려주고 콧대는 맞춰 잡아가듯이 입체감을 주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을 계획했어요. 자, 수술을 진행했고 콧대는 필러를 하루 전에 녹였고 코끝의 경우에는 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실은 녹는 실은 아니다 라고 해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이건 수술 중 사진이에요. 보게 되면 코끝 연골 사이에 푸르둥한 게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된 건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스프링처럼 말려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란색 실이 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뭐 3, 4개, 4, 5개를 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처음 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냈어요. 제거해내니까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된 모양을 보니까 딱 이런 모양으로 코일 형식으로 2개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코끝의 지지 구조를 만들고, 콧대는 실리콘 사용했어요. 미간은 코끝을 모양을 만들면서 보니까 1.5에서 2mm 사이 정도 선에서 미간부에서 시작점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코끝을 만들면서 연결하는 식으로 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코에 수술하고 나서 사진이에요. 그러면 코의 시작점은 지금 눈동자 중간 아래에서, 거의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시작점을 눈동자 중간 위쪽으로 끌고 갔죠. 이거 1.5에서 2mm 정도만 올린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위로 올라가면서 입체감이 생겼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점이 많이 올라갔죠. 시작하는 점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개선되고 코끝이 표현점이 생겨났죠. 만약에 여기서 콧대를 더 올린다고 한다면 코끝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버틸 정도로 내가 하고 싶다, 코끝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슴 연골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슴 연골을 사용할 마음이 없으면서 코끝은 더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슴 연골로 코끝을 올린다 해도 이 피부가 얼만큼 코끝을 받아줄 수 있느냐, 코의 높이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에요. 피부가 작은데 억지로 가슴 연골을 올리고 코의 피부를 닫았다, 그러면 이 피부가 못 견디면 점점점 아래쪽에 있는 골격을 비춰내면서 뾰족한 느낌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하죠. 여기 되면 코끝도 콧구멍 모양이 조금 더 서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수술을 하면 코끝을 높이면 콧구멍 모양이 돼지 콘센트처럼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코끝을 정말로 잡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해요.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봤었을 때의 뭉툭한 느낌이나 콧구멍이 보이는 느낌,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입체감을 살렸죠. 보게 되면 전체적인 높이감이 살아나고 폭감도 좋아지고 코끝의 표현점도 좋아지고 이렇게 됐어요. 기능적인 부분도 아까 설명한 그런 비갑계를 줄여주고, 오른쪽 상부에 있었던 중비갑계가 함기에 있는 것도 줄여주면서 비중격 교정술도 같이 진행해서 기능적인 것도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자, 오늘은 필러와 실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였던 분인데 외형적인 불만족이 있어서 다 제거하고 코성형으로 실리콘 그리고 코끝은 비중격으로 사용해서 수술한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